오늘 리뷰는 바로 센티넬의 메타모르포스 용자지력 다그온의 파이어 다그온. 드디어 발매했습니다. 파이어 다그온. 좀 오래 기다린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꽤나 멋지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매는 2024년 1월 달에 하게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38,900엔입니다. 변형도 완전 변형, 그 외에도 이제 특히나 다그파이어의 기믹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괜찮았고, 무엇보다 이제 프로포션도 정말 멋지게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박스 자체는 기본적으로 좀 두께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에 파이어 전보가 두께가 좀 있나 보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뒷모습, 박스의 뒷면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파워 다그온이랑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 그래서 뒤에 슈퍼 파이어 다그온의 모습이 슬쩍 비추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리뷰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즉시 개봉. 자, 박스 오픈! 짜잔! 이렇게 매뉴얼 역시 비닐 포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리스터 자체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베이스랑 라이오 소드랑 그 위에 이제 파이어 다그온의 부속품들, 레더나 레스큐랑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죠. 그럼 다 오픈하고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구성이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어 다그온이 될 메카들과 그 외 제트 엔진 부분이나 교체용 손들도 있고요. 라이오 소드에다가 베이스까지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디스플레이 베이스입니다. 센티넬의 다른 디스플레이 베이스랑 같은 형태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파이어 전보 또는 파이어 다그온 때 전시하기 위한 조인트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기존 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오 소드, 파이어 다그온의 필살 무장 중 하나. 정확히는 얘도 다그온이긴 한데 비율 때문이라도 아예 라이오 소드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손잡이 부분에는 잘 보면 이제 손바닥에 고정하기 위한 핀이 이렇게 핀이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요 라이안의 골반이라고 해야 할까요? 디테일들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손잡이가 다리잖아요. 다리가 되고 여기가 골반이고 몸통이고 어깨고 하다 보니까 요 나름의 이런 디테일도 좀 볼 수 있었고, 요 나름 이 사자 얼굴도 귀엽습니다. 볼빵빵한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나름 귀엽게 되어 있고 눈까지도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좀 귀여운 듯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그 외에 이 특유의 무늬들도 검은색 바탕 잘 채워져 있고요. 뒷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 날 부분에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 끝부분에 샤프하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참고로 이 검만 해서 한 23cm가량 되거든요. 검 끝부터 손잡이까지가 약 23cm. 요것만 해서 꽤 큰 편이죠. 그리고 파이어 블레이드, 라이오 소드를 사용하기 전에 이제 파이어 레더의 사다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요 칼 날 부분도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요. 요 중간 부분이나 나중에 끼워질 부분이죠. 이거는 이렇게 다 도색이 메탈릭 실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체용 손들인데 요거는 라이오 소드용 손입니다. 꺾인 손목이죠. 이렇게 수평으로 뒀을 때 확실하게 좀 검을 앞으로 쥘 수 있게끔, 앞을 향해 쥘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손가락들의 디테일도 꽤나 멋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용 손 중에는 전지가동 손도 들어 있습니다. 전지가동 손 한 세트, 그리고 라이오 소드를 고정하기 위한 핀을 끼우는 구멍도 나 있고요. 손가락도 다 마디마디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디마디 다 접어서 이렇게 주먹을 쥐어줄 수 있고요. 가장 안쪽은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회전을 시키거나 좀 벌려주거나 하는 것도 가능해요. 거기 엄지손가락도 끝마디는 축관절, 중간마디가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가장 안쪽이 축으로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멋들어지게 주먹을 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이어 전보의 제트 엔진 부분인데요. 여기도 이 뒷부분은 메탈릭 실버 도색이고 앞부분은 이제 그레이 컬러 회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 내부는 또 실버 도색입니다. 해서 꽤나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중간 부분에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꺾어주는 게 가능하겠죠. 요게 4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상 이제 본체죠. 파이어 다그온의 구성들. 왼쪽부터 파이어 전보,
파이어 레더, 파이어 레스큐, 파이어 스트라토스가 2종 들어가 있습니다. 2종. 그러면은 파이어 스트라토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파이어 전보에다가 엔진들 먼저 좀 달아주도록 할게요. 파이어 전보를 뒤집고 날개 아래쪽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엔진 4개 전부 다 달아주면은 파이어 전보도 완성! 자, 그럼 파이어 스트라토스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왼쪽은 비변형이고요. 오른쪽은 변형이 가능한 파이어 스트라토스입니다. 둘 다 사이즈는 똑같아요. 옆면에서 보더라도 앞뒤 길이가 똑같고요. 이 사이즈 자체가 길이가 몇 센치냐? 비변형이 2.3cm네요. 2.3cm. 변형은 역시 동일하게 2.3cm. 살짝 맞추면 해봤자 2.3에서 4 사이네요. 그래서 비변형부터 살짝 보면은 일단은 특유의 검은 색깔 라인, 바퀴, 그리고 위에 경광등에다가 유리창 부분까지도 다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흰색도 잘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 빨간 색깔의 브레이크 등 부분도 잘 들어가 있고요. 바닥면을 보면은 이제 다그 파이어의 흉부나 골반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디테일만 들어가 있어요. 물론 도색은 아주 잘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변형하는 파이어 스트라토스 역시나 이제 검은 색깔 라인부터 해서 경광등의 메탈릭 레드, 유리창의 파란색까지 전부 다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여기서 뒷부분부터는 좀 형태가 조금씩 다르죠. 아래를 보면은 아까랑 비슷하게 이제 다그파이어의 흉부라든가 골반의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형을 한다고요? 정말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형태로 해서 다리 펴고 양팔을 벌리고 어깨를 내리면 다그파이어!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작은데도 변형 구조가 다 들어가 있다 하면서도 디테일도 챙긴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 관절, 특히나 허벅지의 디테일, 전체적인 실루엣이 볼륨감 있게 조형이 됐고요. 무엇보다 이 작디 작은 손, 엄지손가락 튀어나와 있는 디테일 보이나요? 그러니까 손을, 주먹을 쥐고 있는 디테일이 이렇게 작은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부터 스커트라든가 흉부의 디테일이나 도색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가 이마의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머리 자체의 전체적인 형상도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기본적으로 골반은 이렇게 좀 앞뒤로 살짝씩 움직일 수도 있는 데다가 살짝 이렇게 볼관절이기 때문에 다리를 살짝 이렇게 V자로 벌리고 있는 형태도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죠. 근데 작아서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저 신기. 그래서 바닥에 딱 세웠을 때 형태나 모습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오고요. 뒷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광등이 등에 가 있다거나 이제 허벅지 들어가니까 다리 뒷부분이 좀 비어있는 모습이 있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되게 친숙한 느낌이 들면서도 되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이 먼저 들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는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다. 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파이어 스트라토스가 들어가는데 합체할 때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합체를 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파이어 레더 그리고 파이어 레스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파이어 레스큐부터 보면은 요 경광등 부분 메탈릭 레드로 앞뒷 부분 전부 다 잘 되어 있고요. 상단부에 디테일이 꽤나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앞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유리창에 파란 색깔 도색 잘 되어 있고요. 옆면도 마찬가지 도색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빨간 색깔 라인도 딱 맞게 알맞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뒷부분은 이제 팔꿈치 조인트가 들어갈 부분이고 요 바닥면에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여기서 아래쪽 커버를 열어보면은 기본 고정손으로 주먹손이 들어가 있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합체 직후엔 요 주먹손이 드러날 거고요. 그리고 파이어 레더 이 부분도 이제 빨간 색깔의 강렬한 컬러 아주 잘 멋들어지게 잘 쓰고 있고요. 검은 색깔의 라인이나 아니면은 주변의 외장 디테일들도 살펴볼 수 있고 바닥면 역시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을 열어보면은 이제 고정손, 주먹손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정면부도 파란색의 검은 색깔 라인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사다리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줄 수 있고요. 요 아래쪽에 조인트로 요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예요. 밑으로
쫙 내리면 딱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거기다가 사다리가 이렇게 연장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다리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은 이 사다리 자체가 살짝 뽑아주면은 고정이 풀리면서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세 대를 같이 전시하고 나면은 약간 화재 현장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런 느낌이 들죠. 아니 근데 비율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구급차랑 경찰차 사이즈가 너무 크게 나지 않나 비율이? 아니 뭐 소방차랑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소방차랑 구급차랑 사이즈가 똑같다고 하는 것 자체는 좀 비율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거기다가 다그파이어까지 같이 놔봤는데 작다. 그리고 파이어 점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냥 단순 크기 비교를 위해서 레더 레스큐 스트라토스 다 놔봤는데 어쩔 수 없어요. 얘가 이제 파이어 다그온의 본체이기 때문에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요 파이어 스트라토스와의 사이즈가 적당히 비율이 잘 맞는다라는 그런 느낌? 뭐 레더랑 레스큐야 8 되는 것 때문에 뭐 비율이나 이런 게 좀 이제 변경됐다 치더라도 되게 적절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아닌가? 더 작아야 되나? 아니 적당한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간에 여기다가 다그파이어 사이즈 차이가 상당히 나는군요. 역시. 근데 다그파이어는 진짜 보는 재미 쏠쏠하다. 이거 만지는 재미도 좀 쏠쏠해요. 이게 변형한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이게. 자, 그래서 파이어 점보 외형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이즈가 앞뒤랑 좌우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일단 앞뒤 길이는 어디 보자. 약 26cm 가량 나옵니다. 앞뒤는. 좌우가 좌우도 26cm 조금 넘나? 비슷한데요? 앞뒤 좌우 각 26cm 가량. 거의 정사각형. 사각을 그리면 거의 정사각형이 아닐까 싶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 정면을 보면은 전보기답게 요 앞부분 기수가 좀 두꺼운 느낌이 있으면서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앞부분에 회색깔의 도색, 그리고 요 파일럿들이 탑승하는 콕피트의 주변 도색, 그리고 옆에 창문 빨간 색깔 라인까지, 그리고 디테일들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윗부분에도 디테일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 패널 라인들 이래저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체의 상단 부분, 윗부분에도 이렇게 다 패널 라인들 다 들어가 있고요. 요 꼬리까지도 패널 라인이 조금씩 들어가 있으면서도 요 꼬리 날개 부분도 다그온의 엠블럼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날개 자체에도 디테일들이 꽤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주익 부분도 요 윗부분에 패널 라인들 쫙 그어져 있는 형태 볼 수가 있고요. 날개를 정면에서 보면은 끝부분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는 부분까지도 잘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 라인을 계속 보면은 이제 파이어 다그온의 몸통, 발 이런 부분이잖아요. 접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다 패널 라인들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바깥쪽으로 날개에 달린 제트 엔진 부분, 아까 봤던 부분이고요. 뒷부분 보면은 앞에서 봤던 요 유리창들의 디테일과 빨간 색깔 라인도 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는 요 다리 안쪽이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인데 여기에 이제 레더랑 레스큐를 수납을 할 거고요. 뒤에서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는 무릎에 아주 큼지막하게 합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접혀져 있는 관절 부분이나 메인 관절 부분 등등등 이래저래 다 합금을 쓰고 있다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바닥면을 보면은 파이어 다그온의 몸통부터 해서 앞부분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 금색으로 도색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무릎이 될 부분, 정강이, 골반, 흉부까지도 멋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랜딩 기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앞부분의 랜딩 기어, 흉부가 될 부분이죠. 여기 양옆에 합금으로 된 랜딩 기어가 되어 있고요. 바퀴가 굴러가진 않습니다. 랜딩 기어를 이게 처음 깔 때는 랜딩 기어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을 때 이렇게 흉부를 조심히 빨간색 부분만 한번 펼쳐줍니다. 빨간 부분만 빼려니까 생각보다 타이트하거든요. 이 윗부분부터 다시 보여드리면 이 윗부분 뒤에 검은색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살짝 힘을 주면서 앞으로 당기면 빠집니다. 해서 이렇게 펼쳐보면 안쪽에 파이어 다그온의 머리가 수납되어 있고요. 요 안쪽에 흉부 안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다가 휠을 맞춰줘야 해요. 보면은 랜딩 기어 자체 안쪽에 빨간 색깔 파츠가 회전을 하는데 이대로 회전시켜버리면은 수납이 잘 안 되고요. 중간 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중간 관절을 안으로 먼저 접고 돌려주면은 휠이 공간 안으로 딱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흉부가 잘 덮인다. 이거 안 하고 이렇게 공간에 안 맞게 하면은 이 안쪽이 머리랑 랜딩 기어랑 맞닿을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닫아주고 뒤쪽 랜딩 기어는 그냥 뒤로 접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무릎 안쪽으로 그냥 이렇게 돌려 넣는 거라서 양쪽 다. 역시나 여기도 랜딩 기어 자체는 합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랜딩 기어의 수납도 완료! 이런 식으로 공중에 슉 비행하고 출격하던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요렇게. 그래서 스탠드에 올리는 거는 날개의 락을 한번 풀어주고요. 지금 이 종아리 쪽에 조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락을 한번 풀고 다리를 살짝 쿵 벌려줍니다. 안쪽에 합금으로 된 골반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스탠드 조인트를 끼워줄 거라서요. 잠시 조인트를 가지고 와서 위치에 맞게 딱 해준 다음 다리를 다시 모으고 날개도 고정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파이어 전보 스탠드에 올려봤습니다. 이게 파이어 전보 스탠드 올릴 때 아무래도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스탠드 자체는 관절들이 다 이렇게 나사로 되어 있거든요. 나사를 좀 강하게 조여놓고 올려놓는 게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수납도 해봐야죠. 레더랑 레스큐의 수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파이어 전보의 우측에는 파이어 레더가 들어가죠. 그리고 발목 안쪽을 잘 보면은 연결된 관절들은 다 합금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혀져 있는 발을 펼칠 때 이 프레임째로 쫙 하고 한번 펼쳐주는 게 좋습니다. 위아래 전부 다 위쪽으로 이렇게 프레임부터 펼쳐주면은 안쪽에 공간이 확 하고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레더 수납을 탁 해주면은 일정 구간 들어가면 딱 멈춰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쏟아지거든요. 이거를 막아줄 장치가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쪽이 이제 접혀져 있는 프레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손톱으로 이거를 싹 하고 세워주면은 이렇게 차량을 딱 막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좌우를 다 해주면은 차량이 쏟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쪽도 발을 완전히 쫙 벌려서 레스큐 딱 집어넣고 역시나 일정 거리 들어가고 나면 딱 멈추고요. 안쪽에 짠! 차량 스토퍼를 다 열어주면은 차량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다시 발 접어주면 짠! 깔끔하게 수납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연출 중에 요 파이어 전보의 기수가, 그러니까 파이어 다곤의 어깨죠. 갈라지면서 안에서 파이어 스트라토스가 튀어나가는 연출이 하나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기술 열어보면 이 뒤에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 실제로 합체하는 곳인데 여기에 파이어 스트라토스를 넣을 수는 있어요. 넣을 수는 있는데 정면을 위로 향하게 되면은 이게 공간이 애매해요. 이게 안 덮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살짝 차량이 살짝 튀어나와요. 물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덮어주는 것까진 가능한데 요 차량의 앞부분 때문에 걸려가지고 벌어지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합체하듯이 요 앞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가게 되면은 쏙 하고 들어갑니다. 유심칩 합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딱 맞게 덮여진다. 이렇게 하면은 틈도 없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어 전보 안에다가 모든 차량을 다 수납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화염 합체 해보도록 하죠. 먼저 발을 열고 각각의 비클들을 사출! 그 다음 날개에 락을 풀어줍니다. 요 다리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날개 위로 접으면 편하게 펼칠 수 있고 조인트를 접고 날개를 다시 펼쳐 놓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고 요 등 부분에 접혀져 있는 조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걸 손톱을 걸고 살짝 올려주면은 올라가고요. 날개가 달려있는 부분을 그대로 여기 중간 부분이 이중관절인데 위쪽 관절 앞쪽 관절을 사용해서 90도 들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또 이렇게 사각 구멍이 하나 있죠. 이거 손톱으로 살짝 밀면은 안쪽을 봤을 때 이렇게 조인트가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완전히 접으세요. 어차피 여기 있는 조인트가 이 구멍에 딱 맞기 때문에 밀어줍니다. 밀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온 조인트를 뒤집어 놓고요. 이렇게 위로. 그 다음 다리를 펼치는데 쫙 펼쳐주면 딱 하면서 이 스프링 형태로 해가지고 강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소리 좋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 반대도 마찬가지. 이러면 사실상 다리 쪽은 끝이라고 봐야죠. 발만 가다듬어주면 되죠. 그래서 펼쳐져 있는 발 부분도 이 프레임 부분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딱 맞게 발꿈치랑 이렇게 위치 맞춰서 수평이 되게끔 조작을 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앞뒤 수평이 맞게 해주면은 다리 쪽은 진짜 끝입니다. 중요한 건 이 꼬리 부분이죠. 이 뒤에 있는 꼬리 부분을 잘 접어주는 게 중요한데 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접는다라는 게 우리가 어릴 적에 알고 있었던 그런 시퀀스기는 해요. 그대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기믹이 더 들어가죠. 여기는 일단 꼬리를 위로 살짝 잡아 뺄 수 있습니다. 잡아 빼면서 이 락 부분을 잘 잡고 좌우로 벌려줍니다. 그 다음 꼬리를 접으면서 밑으로 쫙 내려주는데 여기서 꼬리 부분을 안으로 슬라이드 쫙 밀어 넣어주면서 요 뒤에 외장을 살짝 V자로 이렇게 맞춰주는 게 포인트. 그러면서 꼬리 아래쪽에 구멍이 있고요. 요 등 부분에 여기 작은 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맞춰줄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리지 말고 잠시 등을 한번 폈다가 요 핀에서 한번 뺐다가 이걸 맞추고 다시 밀어 넣으면은 딱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꼬리 부분에 이 락을 거는 기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들어 올렸다가 위치 맞추고 이 핀으로 위치 맞춘 다음 밀어 넣으면서 이 락을 딱 맞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론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밀착한 상태에서 그대로 핀 잘 맞춰주면서 해도 되기는 돼요. 네, 딱 소리 나죠? 자, 이렇게 해서 뒤에 꼬리가 길게 내려오는 거를 딱 신축해서 짧게 축소를 시켜줬죠. 그리고 엔진 부분을 각각 안쪽과 바깥쪽으로 돌려서 앞을 향해 꺾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 점검. 깔끔. 특히나 이 꼬리 넣어놓은 게 참. 자, 아무튼 중간 점검 됐고, 그리고 어깨를 벌려줄 건데 이 기수의 아랫부분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을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잘 좌우를 잡고 살짝 벌려주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윗부분에 락까지 풀어주면은 되는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그냥 벌려버리면 이렇게 어깨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내부의 커버 잘 잡고 벌리는 중간에 어깨랑 같이 잡고 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때 날개를 살짝 뒤로 접어놔야 조작이 편하고요.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 잘 잡고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어깨랑 어깨 바깥쪽 같이 잡고 이렇게 앞을 향해 돌려주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안쪽과 바깥쪽을 같이 잡고 벌린 다음 앞으로 회전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내부 커버를 잘 잡고 벌려준 다음 어깨를 앞을 향해 전개하고 어깨 외장을 다시 닫아줍니다. 이 어깨 외장 같은 경우도 보면 안쪽에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벌어질 때는 끝부분이 안으로 들어오고요. 닫힐 때는 바깥쪽으로 다시 밀어주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준 다음 가슴에 독수리 부리도 펼쳐주고요. 그 다음 가슴의 빨간 부분을 잘 잡고 펼쳐주고 파이어 다그온의 머리를 끄집어내줘야죠. 이게 흉부 내부 공간이 생각보다 타이트하거든요. 귀랑 뿔이랑 되게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이 흉부를 잘 편 상태에서 해줘야 걸리는 거 없이 빠지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펼친 뒤에는 고개를 돌리고 가슴도 덮어주죠. 그리고 원래 시퀀스라면은 그냥 자동차인 상태로 이렇게 팔에 끼워주겠지만 이렇게 하면 손 꺼내기가 조금 불편해요. 개인적으로는 손을 먼저 꺼낸 다음에 끼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손 꺼내는 방법은 아까 봤죠? 커버 이렇게 벌리고 완전히 쫙 벌릴 수 있거든요. 완전히 쫙 벌린 다음에 손등 외장 부분을 손톱걸이 삼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손이 볼관절이기 때문에 가동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돌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팔의 결합 완료! 그 다음 아까는 몸통의 흉부 딱 빨간 색깔 부분만 펼쳤다면 이번에는 안쪽에 겨드랑이 부분까지 잡아서 앞으로 슬라이드, 흉부가 열렸죠? 그 밑으로 내려줍니다. 여러분 안쪽이 공간이 드러나는데 여기에 파이어 스트라토스 짠 안으로 들어가주면은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비변형 말고 변형하는 파이어 스트라토스도 여기에 넣어줄 수가 있다. 변형하는 애는 살짝 타이트하네요. 살짝 타이트한데 딱 맞게 들어갑니다. 역시나. 그치만 전시할 때는 자고로 다그 파이어를 하고 싶기 때문에 같이 놓고 싶기 때문에 비변형을 합체 그리고 다시 흉부 덮어줍니다. 여기서 더 멋지게 들어가려면은 요 엔진 부분 바깥쪽에 있는 걸 빼서 안쪽으로 옮겨줍니다.
자, 이렇게 양쪽 다 옮겨줬으면은 완성! 파이어 다그 온! 자, 이렇게 해서 합체를 완료를 해봤습니다. 파이어 다그 온! 아, 멋지다. 합체 완료 포즈를 딱 취했을 때 이 분위기,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반적인 프로포션 자체가 합체했을 때 굉장히 잘 나와서 특히나 저 흉부의 사이즈, 어깨의 사이즈, 주먹, 지금 요거는 전지가동손으로 교체를 한 건데 알맞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내려놓고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서 다시 전보로 돌아갈 때, 그냥 분리할 때 파이어 전보의 기수 부분 다시 덮으면서 여기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건 이따가 마지막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프로포션 아주 멋진, 살짝 45도 각도에서 보니까 훨씬 멋진 파이어 다그온입니다. 나 이렇게 멋진 파이어 다그온은 처음 보는데. 아니, 처음 보지. 처음 보는 게 맞구나. 아무튼 옆모습도 굉장히 멋들어지고, 무엇보다 살짝 뒤에서 봤을 때 요 꼬리가 축소돼가지고 확실하게 또 뭔가 프로포션을 잡아주는 느낌? 그런 부분도 굉장히 보기가 좋고요. 특히나 애니메이션 보면 딱 요런 느낌의 비율로 나오거든요. 짧거든요, 뒤에가 되게. 그래서 그거를 신축 기믹으로 구현을 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그파이어와의 비교, 다그파이어가 변형했을 때가 진짜 딱 2.5cm 정도 나오거든요. 사이즈 한번 살짝 재보도록 할까요? 딱 머리까지 먼저. 대략 19.5cm가량 나오고요. 가장 높은 날개 끝까지 하면은 23.5cm가량 나오네요. 근데 여기다가 나중에 슈퍼파이어 다그온으로 합체한다고 파워 다그온 신고 막 이렇게 등에 짊어 메고 막 이러면은 사이즈가 훨씬 커지긴 하겠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약간 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실루엣의 뿔 부분 아주 멋들어지게 조형이 되어 있고요. 골드 컬러가 아주 인상적이죠. 가운데 있는 별 모양의 검은색 바탕도 잘 도색이 되어 있고요. 턱 부분의 빨간 색깔 부분이라든가 도색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 부분도 보면은 마치 날개 같은 디테일 잘 되어 있고요. 이게 제가 만지다가 느낀 건데 갑자기 톡 하고 빠지더라고요. 살짝 힘주니까 바로 합체 이렇게 할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 버렸죠. 이게 어차피 슈퍼파이어 될 때 귀를 떼고 교체하는 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얼굴도 꽤나 잘생겼습니다. 자세히 보면 역시 살짝 측면에서 봤을 때가 45도 각도에서 봤을 때가 굉장히 멋있고요. 딱 완전히 90도로 넘어가면 라인 괜찮은데? 그리고 다시 한번 느끼지만은 요 눈 주변에 검은 색깔 그림자 부분, 그러니까 아이라인 검은 색깔은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저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인상이 많이 달라지긴 하네. 멋있다. 그리고 몸통 부분,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건 허리인데 허리의 아래쪽은 회색, 위에는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분할이 돼서 딱 가동할 수 있도록 그림자까지 지니까 이 부분 옆구리 라인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이 흉부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 라인이 되게 이뻤다, 멋있었다 라는 느낌이고, 그리고 흉부 자체에도 이 독수리 머리 독특한 그 불이 뾰족한 샤프하고 그 느낌도 잘 살렸고, 눈도 요 초록색으로 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디테일들도 다 들어가서 골드 컬러로 도색이 되기도 했고요.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다 그러면은 랜딩 기어의 접합선, 이게 파츠의 틈 보이는 거, 요런 거 정도? 약간 신경 쓰인다는 거 정도? 근데 뭐 대단히 신경 쓰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부분, 기본적으로는 아래쪽에 색깔과 디테일이 더 들어가 있는 형태죠. 아무래도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요 전보의 기수 부분이 보이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아래가 살짝 보이게끔 돌려주면은 훨씬 이쁘게 전시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이 안쪽도 마치 날개처럼 이렇게 금색 부분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빨간색 부분에도 이제 패널 라인들이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팔 부분, 뭐 사실상 이쪽은 주먹이 나온 거 빼고는 뭐 레스큐건, 레더건 똑같잖아요. 그리고 손은 고정손으로 교체해놨습니다. 이게 손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는 게, 이렇게 그냥 차렷 자세로 세워놓을 때는 이 고정손이 훨씬 이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전지가동손으로 스탠딩을 했었는데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전지가동손 같은 경우는 너무 커 보이더라고요. 너무 두드러지고, 그리고 딱 맞는 거는 요 고정손이더라. 사이즈 차이가 꽤 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훨씬 크죠, 가동손이. 근데 오히려 액션 취할 때는 가동손이 훨씬 잘 어울려요. 그런 부분에서 좀 특징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수에서 드러난 팔의 상박 부분에도 디테일들이나 이런 게 꽤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참고로 이 팔의 상박 부분은 이 위 어깨 쪽까지도 합금을 쓰고 있습니다. 관절 부분은 플라스틱이긴 한데 이 외장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합금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살짝 들었을 때 안쪽에 파츠를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골반 부분, 마치 독수리의 발톱 같은 디테일이 스커트를 장식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골반의 중앙 부분에도 디테일들이 좀 들어가 있고 사이드 스커트도 두툼하니 바깥쪽에 잘 보면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딱 봐도 여기다가 무함포를 여기다 장착을 할 거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양쪽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스커트에도 역시나 디테일들이 또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정면 부의 스커트는 하얀색 라인이나 빨간색 부분은 다 도색 멋들어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이렇게 스커트를 살짝 들춰보면은 허벅지의 볼륨감이 좀 느껴지죠. 확실히 안에서 싹 하고 사선으로 내려와서 각 한번 지고 내려가는 게 이 엣지가 살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그거랑 허벅지 정면의 디테일도 내부의 색깔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뒤쪽도 디테일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릎 쪽에 통으로 합금을 사용하고 있는 거 구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무릎 외장 부분 있죠. 이 금색깔의 테두리 부분도 합금을 쓰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랜딩 기어도 합금을 쓰다 보니까 동일하게 같이 사용이 된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무릎의 디테일도 도색이 가만 보면은 이게 투톤으로 된 것 같거든요. 가운데 V자가 더 밝은 느낌이에요. 안쪽에 주변의 금색이 더 어둡죠. 그래서 무릎도 색깔도 꽤나 신경 썼다 보면 되겠고, 이 정강이에 있는 무늬도 마찬가지 금색은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흰색 쪽의 디테일들도 안쪽까지도 다 잘 되어 있고요. 다리도 가만 보면은 바깥쪽에서 봤을 때 투톤입니다. 이쪽 안쪽은 무광이에요. 안쪽은 무광이고 바깥쪽이 광택이 도는 유광으로 되어 있죠. 종아리 안쪽도 마찬가지, 바깥쪽도 그렇지만은 이 안쪽 동일한 형태로 내부는 무광, 겉은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리 자체의 디테일도 보면은 뒤쪽으로 메탈릭 컬러가 들어간다거나 여기저기 패널 라인이 들어간다거나 특징적이죠.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약간 짧은 듯 두툼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특유의 하이힐을 신고 있는 것 같은 디테일까지 잘 잡아주었습니다. 여기도 발꿈치 쪽도 역시나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요 발등이나 아니면은 발 옆부분이나 이런 패널 라인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팩을 보면은 이제 날개 부분은 확 하고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다시 봐도 이 꼬리 신축 기믹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외장을 벌리는 것뿐만 아니라 살짝 감싸듯이 만들어 놓은 게 또 괜찮게 만들어진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자체는 볼관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돌리는 거, 주변에 걸리는 거 없으니까 편하게 돌려주고 들고 숙이고가 가능한데, 숙일 때 안쪽에 축관절이 움직입니다. 목관절의 이 바깥은 합금으로 된 게 보이죠? 이 부분이 고개를 들거나 숙일 때 크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볼관절과 같이 함께 움직였을 때 시너지는 이런 식으로 로우 앵글로 볼 때도 얼굴이 보이게끔 해준다던가, 요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쯤에서 만질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보통 손으로 들고 만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빈 공간에 손을 넣고 만지기 마련인데, 이러다가 계속 힘을 주다 보면은 백팩이 빠집니다. 백팩 자체가 슬라이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고정되는 식이거든요. 이 부분이 힘을 계속 받으면은 위로 탁 하고 슬라이드가 열리면서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러면 날개가 밑으로 낙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조심해서 만지시고요. 좀 오랫동안 만져야겠다, 액션 포즈 잡는데 잘 안 잡힌다, 그럼 그냥 백팩을 미리 빼놓고 만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어서 가보면은 일단 날개를 접어야 팔 만지기가 편하겠죠. 여기서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어깨 외장이랑 팔이랑은 따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외장은 외장대로 회전하고요, 팔은 팔대로 회전하는데, 일단 어깨까지 들어 올리면 팔 만지는 게 굉장히 수월해져요. 자, 아무튼 어깨 자체는 안쪽에 관절을 이용을 해서 어깨 자체를 이렇게 들썩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어깨를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하고요. 어깨 자체도 보면은 안쪽으로 굽혀지거나 바깥쪽으로 벌어지거나 하는 그런 관절도 같이 들어가 있죠.
뿐만 아니라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집니다. 덕분에 어깨까지 활용을 하면은 쫙 9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팔을 앞으로 드는 부분도 어깨랑 따로 움직여주면 좀 편해요. 팔을 먼저 들고 어깨를 뒤로 돌리면서 이렇게 위치 잡아주면 좀 더 편합니다. 이게 내린 상태에서 하면은 어깨가 따로 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팔 회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도 단일 관절이지만 90도 이상 크게 굽혀집니다. 근데 여기서 팔 하박이 또 회전하니까 여기 또 관절이 들어있어요. 요 레더랑 레스큐의 관절이 있어서 이중 관절로 완벽하게 또 굽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깨가 방해될 정도로 굽혀지네요. 이 상태에서 손목도 이렇게 움직여보면 외장이 안쪽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때 손목을 좀 격하게 꺾고 싶다 그러면은 요 손목 관절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볼 관절이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 허리 자체는 기본적으로 튼튼한 볼 관절로 되어 있거든요. 허리 돌리는데 상당히 많이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이렇게 뒤로 젖히거나 굽히거나 아니면 스윙하는 것도 조금씩 도와주는데 옆구리 쪽, 허리 쪽도 마찬가지 스윙하는 부분 존재하고요. 이 부분에서 허리의 볼관절과 같이 움직여주면 굉장히 크게 스윙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또 하나는 흉부 쪽에 이렇게 들고 숙이는 가동이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흉부를 들어주거나 또 반대로 크게 숙여주는 게 가능하죠. 모든 방향에서 허리의 볼관절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흉부나 허리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어 봐도 딱히 관절이 막 틀어지거나 흔들리는 건 없어서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스커트 자체도 아주 크게 가동을 합니다. 앞쪽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도 벌어지고요. 뒤쪽 스커트 역시 뒤쪽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벌려줄 수가 있어요. 벌리고 나면 안쪽에 스커트의 프레임까지도 합금을 쓰고 있는 게 보이고, 고관절이나 골반 전체적으로 합금 덩어리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리 옆으로 드는 것도 크게 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드는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집니다. 여기서 무릎까지 굽혀주면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죠. 약 90도가량 다리가 들어진다 보면 되겠고요. 무릎도 보면은 이중 관절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관절만으로도 이미 90도 이상 가동을 하는데, 아래쪽 관절까지 다 썼을 때 완벽하게 굽혀지는 모습 볼 수 있고, 무릎도 역시나 합금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발목인데, 발목이 원래 다가온 디자인상 발목을 따로 만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안쪽에. 이 프레임에다가 발목을 옆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이런 관절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뒤꿈치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안쪽으로 꺾어주는 게 충분히 꺾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발을 뻗거나 하는 것도 프레임 통해서, 굽히는 것도 프레임 앞으로 쭉 뺀 다음에 굽히면은 완전 굽혀지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제 가동을 시켜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릎 꿇기 안 되면 섭하죠. 아주 이쁘게 깔끔하게 가능하더라고요. 이쯤에서 만지면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크게는 한 2군데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까 날개 빠지는 거랑은 이제 별개인데, 가동하는 사이에 생기는 스크래치죠. 뭐 예를 들면은 이 허벅지 아래쪽에 약간 거뭇거뭇한 게 보이죠. 이거 닦으면 사라지긴 하는데, 가만 보면은 이렇게 무릎을 폈을 때 맞닿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허리, 이 흉부 가동을 할 때 지금 살짝 묻었는데, 이 위에 빨간 색깔 도료가 이 복부 쪽에 이렇게 스크래치처럼 이렇게 쓸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가동하면서 생긴 건 이렇게 문지르면 닦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허리를 최대한 숙인 상태에서 스커트를 가동할 때도 이 복부의 안쪽에 모서리랑 좀 맞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커트 가동할 때도 요거 가동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스커트를 최대로 들고 싶다 할 때는 허리를 좀 들어준 다음에 들어주면은 스커트를 들면 좀 편해집니다. 자, 먼저 펀치 액션 한번 취해봤습니다. 특히나 이 얼굴 쪽, 상체 쪽 클로즈업 했을 때가 너무 멋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앵글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애니메이션에도 이렇게 주먹이 클로즈업 되면서 나오는 액션들 많다 보니까 한번 해봤는데 잘 어울리네요, 역시. 그리고 점프해서 도약하는 느낌의 구도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다리도 완전 굽혀가면서 쫙 하고 점프한 느낌. 그리고 이 상체 비율이 되게 절묘한 게 뭐냐면은, 이게 용자 로봇들은 보통 가슴 부분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우 앵글 잡으면 얼굴이 가려질 때가 꽤 있는데 그런 게 딱히 없어요. 되게 절묘한 밸런스라고 해야 될까, 이게?
물론 뭐 나중에 슈퍼파이어 다군이 됐을 땐 더 두꺼워지니까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직 얼굴 되게 잘 보이죠. 그리고 종종 이런 격투 액션도 있었는데 점프에서는 도약해서 발차기 빡 하고 내려치던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고요. 그리고 엔진 부분에서 불을 발사하는 제트 파이어 스톰, 그리고 엔진의 중앙부 뾰족한 부분을 발사하는 제트 파이어 미사일 이란 것도 있는데 기술을 사용할 때 이렇게 딱 엔진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쓰기 때문에 뭔가 확정된 포즈 같은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마에서 별 모양의 광선을 발사하는 바이어 스타번, 그리고 적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바이어 홀드, 가슴에 독수리 입에서 빔을 발사해서 적의 움직임을 딱 봉쇄해버리고 이제 필살기로 가야죠. 그리고 파이어 레더의 사다리 부분, 이 중간 부분의 파츠를 아예 빼버리고 파이어 블레이드로 교체했을 때 사이즈는 요 정도, 발목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오네요. 아, 발까지 거의 닿네요, 거의. 자, 그리고 꺼냈을 때 그 포즈 취해봐야겠죠. 바로 피니쉬 무브 들어갔습니다. 이 포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 된다는 거는 가동이 정말 좋다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허리 옆으로 이렇게 스윙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옆에서 봤을 땐 어찌 보면은 이렇게 최대한 이쪽으로, 앞쪽으로 최대한 모아놓은 상태긴 한데 앞에서 봤을 때 구도 자체는 깔끔하게 나온다. 그리고 이러고 앞으로 날아가야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포즈인데 딱 그 피니시 무브에 1프레임 들어가는 겁니다. 땅을 박차고 점프했을 때 딱 1프레임 들어가는 포즈인데 전 이게 왜 이렇게 좋았을까요? 그리고는 곧장 적을 향해서 날아가는, 요 포즈도 굉장히 잘 나오네요. 구도 좋다. 그리고 나오는 한마디 피니쉬! 그리고 적을 베고는 이 포즈로 딱 슬라이딩을 쫙 하면서 마무리 포즈를 취하며 적이 펑!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특유의 피니쉬 포즈도 잘 잡힙니다. 아주 멋들어지네요. 라인이 참 이뻐요, 진짜.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나는 파이어 블레이드도 길게 하고 싶다, 그냥 사다리 늘리듯 늘려주시면 됩니다. 더 길어지거든요. 나는 더 박력 있는 포즈를 좀 더 취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라이안 슈. 자, 이번에 라이오 소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라이오 소드의 손잡이 조인트를 활용해서 가동손에 장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에 콱 하고 잡아준 뒤에 나오는 포즈, 그리고 나오는 그 포즈, 용자 검법. 이 상태에서 검에서 파이어 홀드를 그대로 발사를 하고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기모으는 연출 한번 나와주고 파이어 라이오 소드 하면서 이대로 땅에 한번 광 한번 찍어주고 그대로 베는, 그대로 적을 크게 베어낸 뒤에, 그리고는 검을 그대로 다 안 베고 그대로 빼서 뒤돌아서 멋들어진 포즈. 근데 정말 포즈 잡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될까, 지금 이게? 포즈 잡는데 계속 그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 구도를 딱 잡았을 때 그 연출이 딱 나오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요. 아무튼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보의 기술을 되돌려 놓을 때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팔을 다시 밀어 넣어 놓을 거잖아요. 이렇게 벌려서 팔을 집어넣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어깨를 제끼고 보면은 이렇게 팔 관절이 있고 이렇게 팔을 펼칠 거잖아요. 이게 펼칠 때 딱 여기 내부 관절이랑 외장 부분을 수평으로 딱 맞게 수평으로 펼친 다음 이렇게 감싸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처음에 벌릴 때처럼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을 같이 잡고 돌리고 되돌려 놓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아래쪽을 살짝 힘줘가지고 꾹 밀어 넣으면 좀 더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반대쪽도 어깨랑 관절이랑 수평으로 만들고 잘 돌려서 이렇게 올리면은 사이가 뜨잖아요. 이거를 아래쪽을 살짝 눌러주면서 일단 맞출 때 이 끝부분 먼저 이렇게 조여준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서 조여주면은 기수 사이가 벌어지는 일 없이 이렇게 조여질 수 있습니다.
이게 되돌릴 때 이렇게 사이가 안 다물어진다, 벌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넣어봤고요. 혹시나 그래도 좀 벌어진다 그러면 이 좌우를 잘 잡고 살짝 비틀어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시 벌려보면 이 안쪽에 팔 외장들이 되게 타이트하게 맞물린단 말이에요. 가만 보면 닿기 전에 보면은 되게 타이트하게 맞물리는데 관절을 수평으로 펼치지 않고 했을 때는 이게 외장이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물어지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관절 잘 펴고 이렇게 아래쪽 꾹 눌러서 아래쪽까지 힘을 살짝 더 주면은 잘 맞물린다라는 거죠. 마무리는 당연히 이 포즈로 해야겠죠. 어찌 보면 이 용자건법의 대명사 중 하나인데 이 파이어 다그온이. 일단 1차적으로 충격 먹는 거는 바로 이 다그 파이어입니다. 이 다그 파이어의 사이즈 변형했을 때가 2.5cm, 변형 전이 2.3cm. 이게 완전 변형이 된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충격으로 먼저 와닿고요. 만지면서 포징이 굉장히 자유로워가지고 합체했을 때도 되게 재미있어요. 요 근래 이제 센티넬의 다양한 로봇 액션 피규어들을 만져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동 그리고 스타일 이게 대체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다그온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큰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만지면서 계속 OST 흥얼거리면서 만지는 그 재미가 생기네요. 이게 뭐 물론 저야 일반적으로 상품 볼 때 그렇게 기대치를 높이고 보는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원래가. 그리고서 발매된 거 만지고 나서 갑자기 막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라는 타입이에요, 원래가. 근데 이렇게까지 파이어 다그온 잘 만져서 놀고서 파워 다그온이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데 이러면 기대치가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저 이러면. 아무튼 기대가 된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실.